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올해 첫 소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예상했던 대로 전기차 보조금이 또 줄어듭니다. 근데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6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뭐 거의 줄어들지 않는데 이게 가격 차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6천만 원 넘으면은 절반만 지원해주고 9천만 원이 넘으면은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예, 비싼 차는 지원 안 해주겠다. 요게 주요 골자입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아시다시피 전기차를 구입하실 때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을 해줬죠. 기아 니로 전기차 뭐 많이 타시는데 기아 니로 전기차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게 서울시에서 사면 대략 1,2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가는 3,8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죠. 그러면은 요게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공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전기차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그리고 가속감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좋게 이렇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사고 계십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이제 나라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주는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법안이 발표된 거는 이제 국고 보조금 얘기만 조금 나오고 있어요. 2020년에는 최대 82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약간 줄어서 한 800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도 아마 요 정도 많이 줄어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주요 골자고요. 그런데 2021년 전기차 그 법안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가격 대비 차등입니다. 6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의 절반만 주고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는, 요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억 원 정도 하는 벤츠 EQC, 벤츠의 전기차죠. 벤츠 EQC는 2020년도에 1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 2021년부터는 지원금이 아예 없고요. 모델 3 롱레인지 요거 상당히 많이 팔렸죠. 작년에 2020년에는 1,2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2021년 올해는 절반인 딱 600만 원 정도 아마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된 특징이죠. 물론 5천만 원짜리 전기차, 요 니로 전기차는 예나 지금이나 1,200만 원 가량 보조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1월 중순 한 1월 19일 정도에 이제 확정된 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6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딱딱 가격을 정해서 보조금을 얼만큼 줄지 이렇게 딱 정한 거, 가격 대비 전기차 보조금 주겠다라고 한 게 이제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아우디 이트론이 조금 우습게 됐어요. 아우디 이트론은 작년에 출시할 때 그냥 보조금 없이 팔기 시작했죠. 보조금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정이 되질 않아서 일단 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우디 코리아에서 아니면 아우디 딜러에서 할인을 해줘서 보조금만큼 할인을 해줘서 이렇게 팔았었는데 이게 뒤늦게 보조금이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도 대략 한 1,1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말에 됐는데 이때는 또 이제 아우디 이트론 요게 재고 물량이 없어서 아우디 이트론의 그 보조금을 받고 사신 분들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또 이제 올해부터는 또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또 안 준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시행이 된다면은 아우디 이트론은 약간 좀 웃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승인도 났으나 결국 아우디 이트론을 보조금을 받고 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게 되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보조금이랑 상관없이 그냥 파는 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냥 전기차면은 1,500만 원을 그냥 지급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1,400만 원, 2017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이제 보조금을 그냥 줄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는 그냥 전기차만 다 주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연비, 그다음에 배터리 크기, 그다음에 완전 충전했을 때 그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 따져서 배터리가 더 크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효율이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조금을 좀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결국 보조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보조금 전체 예산은 더 늘어나는데 보조를 해주는 전기차들이 많아지고 또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면서 더 많은 차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21년도부터는 가격에 대해서 차등을 두겠다. 가격이 합리적인 차에는 많이 지급을 해주고 가격이 비싼 전기차,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닙니다. 독일도 4만 유로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500만 원 이하의 차만 400만 원 정도 이 지원을 해주고요. 프랑스는 전기차에 세금을 면제해줘요. 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몇몇 세금들을 면제해 주는데 전기차면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6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만 이 세금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몇몇 나라들도 또 이제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 지급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미국은 사실 그 테슬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지원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다 똑같은 차인데 뭐 전기차만 뭐 지원을 더 해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아직도 이제 내연기관차를 주로 만드는 빅3의 입김이 좀 세기 때문에 이 전기차 지원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는 연간 9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이게 900만 원을 깎아주고 뭐 9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900만 원 정도 번 거는 비과세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금 면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0만 원 정도 소득공제해 주면은 실질적인 거는 뭐 다르겠지만 한 해봤자 뭐 100만 원 정도나 이득되거나 뭐 이럴 거예요. 여튼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부터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라는 게 이제 행정 예고안만 나온 상태고요. 이게 업계 검토를 거쳐서 1월 19일에 이 확정안이 발표될 거고 이걸 토대로 각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도 정해질 거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 전기차 구입 공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시작이 되겠죠. 자, 하여튼 요 가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이게 행정 예고안만 나온 건데 벌써부터 이제 업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국산차, 현대기아차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 수입차는 뭐 전기차 지원 안 해준다는 거냐? 뭐 예전부터도 이런 얘기 있었죠. 뭐 우리나라 세금으로 비싼 수입차 사는 사람들 왜 보조금 주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지금 요게 그 9천만 원 넘는 차들은 지원금 안 주겠다 이런 안이 발표되니까 각 수입차 관련 커뮤니티 또 테슬라 커뮤니티 여기서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기아차만을 위한 걸로 정말 바뀌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테슬라 코리아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다. 6천만 원 이하로 가격 맞춰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팔렸던 전기차 중에 한 대가 이제 모델 3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 중에 주력 모델이 모델 3 롱레인지입니다. 모델 3에 좀 배터리 큰 걸 붙여서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길게 만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테슬라 모델 3 판매량 중에 70%가 롱레인지라고 해요. 근데 이게 6,479만 원, 6천만 원을 살짝 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6천만 원 넘는 차들만 반값만 보조금 해준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차거든요. 그럼 원래 1,200만 원 보조금 받던 거 600만 원만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건데 요러면은 이 단 400몇만 원 때문에 60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코리아에서 5,999만 원에 가격 맞추고 1,2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나머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이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옵션 같은 경우는 차에 처음 붙여서 팔지 않고 그냥 차로 출고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또 옵션 추가해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차량 판매 방법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몇 가지 옵션들을 이제 추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량 출고 가격은 좀 낮출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테슬라 코리아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중국에 30만 이하 전기차만 무슨 몇 가지 지원을 해준다 그랬을 때 그 테슬라 중국에서 32만 위안이었던 가격을 29만 위안으로 낮춰서 팔았던 예도 있습니다. 한편 올해 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가 있죠. 현대자동차에서 올해 중반 정도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막 다 나온 차처럼 화제가 막 되고 있는 아이오닉 5. 요거 6천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거 논란도 지금 많습니다. 6천만 원 넘으면은 보조금 50%로 줄어든다는데 아이오닉 5를 이거 6천만 원 넘게 만들겠냐. 현대자동차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당연히 6천만 원 이하로 나온다라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게 그 니로 전기차가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니로 전기차보다 이 아이오닉 5가 스펙이 좀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훨씬 더 넘어서 뭐 7천만 원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로 아이오닉 5는 니로 EV보다 스펙이 월등해요. 일단 크기부터가 압도적인데 니로가 4,375입니다. 4.4m가 채 되지 않는 길인데 아이오닉 5는 길이부터가 4,640. 그러니까 25cm가 길어요. 이만큼이 긴 겁니다. 거의 한 뼘이 넘게 긴 거예요. 그리고 폭은 1,890. 그러니까 니로보다 8.5cm가 더 넓어요. 폭이. 그다음에 높이는 비슷한 3cm 정도 차이. 높이도 높긴 높아요. 하여튼 니로보다 딱 보면은 우와 이거 되게 크네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딱딱 각지고 사진으로만 보셔가지고 이게 큰 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보면은요, 야 이거 되게 크네. 이렇게 크면 우리나라 도로에 다니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휠베이스가 압도적이에요. 휠베이스가 3m. 예. 이게 팰리세이드보다도 휠베이스가 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예요. 이 전기차는 이 네 바퀴 안에 전기 배터리를 딱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바퀴가 더 넓게 더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배터리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배터리를 넣어야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은 다 이 휠베이스도 길고 이 트레드 폭도 좀 넓어집니다. 아이오닉 5가 길이는 4,600 정도인데 휠베이스가 3m. 각 바퀴를 밀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이렇게 밀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차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새로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차고요. 이 GMP 플랫폼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오닉 5 외에도 기아자동차에서도 전기차 모델이 또 나오고요. 제네시스에서도 비슷한 크기의 전기차가 또 나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띠리릭. 그래서 아이오닉 5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건 진짜 딱 보시면은요, 야, 이 컨셉트카가 그냥 나왔네? 라고 그냥 다 말씀하실 거예요. 2019년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가서 제가 막 아이오닉 5 이렇게 혼자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막 셀프 카메라로 해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잖아요. 보시면은요, 야, 그냥 양산차 이거랑 똑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드램프, 테일램프에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막 뒤에 테일램프 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상징하는 디테일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매트릭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하여튼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된 그 테일램프나 이런 램프류들 요거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2019년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이 컨셉트 45 요 아이오닉 5 컨셉트카를 봤을 때 이게 이제 현대 포니에 재해석한 디자인이고, 현대 포니의 C필러에 있는 두 개의 공기 토출구가 이제 그 아이오닉 5 그 컨셉트카 컨셉 45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살렸다라고 말씀드린 그 C필러 그 뒤쪽에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양산형 모델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예, 그 왜 빠졌냐 그랬더니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공기역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요거 끝까지 살리고 싶었는데 요거 없앨 수밖에 없었다라는 요 디테일한 얘기도 나중에 얘가 막 할 수 있으면 내가 마음껏 들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 얘기했다가 내가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또 막 뭐 이렇게 뭐 변호사 보내고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막 답답하네요. 띠리릭 아이오닉 5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훅훅 그냥 훅훅 그냥 다른 데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까지도 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아이오닉 5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알림 다 눌러서 놓치지 않고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는 미디어 오토와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아이오닉 5는 내가 진짜 거의 이거 내가 꿈에서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거 아이오닉 5는 내가 그냥 옆에 두고 있는 내 친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있어가지고 막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지금 얘기를 해주면 내가 법적으로 다 걸려가지고 내가 막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